코로나19와 여름 휴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69.9%. 네. 10명 중 7명은 여름 휴가 안 가겠다.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겠다. 지금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실성이 이건 떨어진다. 탁상 행정이다. 얕은 물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운영 안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을 마스크 쓰고 하라고 차라리 물고기한테 입마개 해주는 게 빠르겠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이 된 이후에는 70%가 급감을 한 겁니다. 이 시책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계곡 이런 데도 상당수 많이 모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증상이 있으신 분은 안 오시는 게 제일 그렇죠. 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국내 여행을 다시 간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방문지로 이 제주도에 이어서 강원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는 이 여수에 이어서 강릉이 많은 선택을 받았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여행지로서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와 여름 휴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휴가 다들 계획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출산이 있어서 언제 출산이? 언제? 8월 달에 출산이 있어서요. 또 회사에서 15일 휴가 주더라고요. 네, 거기 붙여서 일주를 더 쓸까. 휴가를 가는 건 아니고. 네, 어차피 저희가 애가 많아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매년 한 1, 2년에 한 번씩은 해외를 갔었는데 올해는 일단 국내 해외 가봐야 이제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붐비지 않는 곳 그리고 코로나19 발생되지 않았던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강원도의 한 구석 이렇게 관광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펜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펜션은 또 이렇게 사고가 요즘 많이 나서 또 걱정이고 집에서 거의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따로 지금 계획은 못 세웠어요. 일단 학교 방학 시즌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강원도에서 보내지 않을까. 김선아 기자는 여름 휴가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저도 원래는 한 매년 거의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그치.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하고 그냥 집 근처에 뭐 펜션? 그러니까 요즘은 또 독채 펜션으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 좀 빌려가지고 일단은 해외여행은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예.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관광을 많이 갈 텐데 아무래도 뭐 제주도, 강원도, 동해안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이번에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이제 국내 여행에 대한 좀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방역태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된 직후인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응답자들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고 나서는 연간 여행 횟수를 평균 6회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이 된 이후에는 평균 1.8회로 여행을 가겠다. 그러니까 한 70%가 급감을 한 겁니다. 또 국내 여행을 만약에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제쯤 다시 가고 싶냐 이걸 또 물어봤는데 33.9%가 9월 이후 6월 중후반 7, 8월을 선택한 비율도 다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좀 빨리 여행을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설문조사 결과 중에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69.9%. 그죠. 네. 거의 70%, 10명 중 7명은 여름휴가 안 가겠다. 일단 아직까지 코로나19 이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한 걱정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해수욕장들 지금 개장 계획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강원도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부터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총 88개가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한다고 해요. 7월 10일부터 개장을 해서 8월 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관광객들은 현장에 와가지고 또 휴가지에 와갖고 휴가를 즐겨야지만 지역 경제가 또 부양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수욕장 코로나 방역 상황 뭐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은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간다고 쳐요. 네. 근데 뭐 밖에서야 마스크를 쓰겠지만 물놀이를 하는 그렇죠. 건데 마스크를 방수 마스크는 없나?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방역이라는 게 이제 뚫리게 되는 건데 좀 이런 게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침을 내놓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중소형의 작은 규모의 좀 해수욕장을 방문해주고 단체보다는 가족 단위로 방문하고 파라솔, 그러니까 햇빛을 막는 그 파라솔은 한 2m 간격을 두고 설치해달라. 이걸 권장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어차피 뭐 다들 바닷가 가보셨지만 뻥 뚫려 있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그렇죠. 놀고 나오고 뭐 필요하면 이제 파라솔 하나만 사서 빌려서 거기서 이제 놀고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라솔 간격을 뭐 한 4m, 4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 뚫려져 있는 이 해변의 출입구를 단일화하는 방법 뭐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약간 네, 현실성이 이거 탁상 떨어진다.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긴 하지만 작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또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예약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고 또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해수부가 처음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지난 10일, 12일에 이제 이런 방역 대책을 논의했는데 예약제 말고 신호등제. 신호등제? 예, 그러니까 이 해변에 지금 얼마나 붐빈다. 아. 예를 들어서 강릉 경포 해변에 뭐 3,000명이 있습니다. 우리 저 내비게이션에 보면 원활한 차량 그죠, 막히는 혼잡 구간 구간.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여기 포화 상태는 빨간불.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국민들이 여기 사람 많으니까 갈래 말래. 이걸 선택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건데 뭐 이게 오히려 더 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보고 아, 사람 많으면 나는 안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가더라도 사람이 사람 많네 그럼 다른 해수욕장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게 사실상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저로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에서는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를 우리 정부도 방역당국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방안은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권고 사항일 뿐이잖아요. 이거를 강제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신호등제라든지 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 없다. 우리가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좀 노력하면은 문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거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얕은 물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이라는 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재채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데 물론 이제 물 속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건 사실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간에 물리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내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지만 이런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증상이 있으신 분은 안 오시는 게 제일 그렇죠. 제일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말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우려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자체는 꼭 해수욕장을 개장해야 하는 것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운영 안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세정제라든지 발열을 체크할 수 있는 온도계도 비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마스크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해수욕장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지자체가 이렇게 현장에 의료 시스템을 갖춰놓고 관리하는 것이 해수욕장 운영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물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어차피 바다를 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씩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2주 전에도 서해안 쪽 해수욕장 갔다 왔었는데 거긴 네. 아직 개장한 곳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개장을 안 한 곳인데도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보면은 차라리 그냥 개장을 해서 공식적으로 개장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원래는 강릉이 경포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한다고요? 일단 속초에서는 이미 속초 해변을 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강릉시가 속초 해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우리 동해안의 최대 해변이 경포 해변도 야간 개장을 해보자 계획을 세웠었죠. 예, 세웠었죠. 근데 강릉시가 올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간 개장도 문제지만 밤에 해수욕장 나오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술 먹는 그렇죠. 그분들이 난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왜냐면 술 먹기 전에는 지켜요 잘. 뭐 마스크도 쓰고 근데 술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술이 들어가면 마스크도 벗게 되고. 지금 속초 해수욕장은 야간 개장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속초는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강릉이 만약에 개장을 했으면 그나마 이제 야간에는 좀 분산이 될 수 있었지만은 창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속초로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러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보다 일단 기본적인 일반 치안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는 음주를 하게 되는 거가 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는 심리가 있지. 네. 근데 또 술을 마시면 또 이성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가오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다가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격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분명히 상호간에 치안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고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때는 좀 경찰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그죠. 경력을 네. 더 많이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들이 높은 거예요. 과거에는 밤에 뭐 물에 들어간다 이건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속초에서 먼저 작년에 시행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요구를 어떻게 그럼 지자체가 감당을 하면서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지금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좀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네. 마스크 없이 바다로 피서 왔다 감염될라라는 채널A의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는 게 더 웃기지 않냐? 당장 눈앞에 돈 몇 푼 쫓다가 비싼 대가 치르지 말고 당장 해수욕장 폐쇄해라. 또 수영을 마스크 쓰고 하라고 차라리 물고기한테 입마개 해주는 게 빠르겠다. 오히려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나왔다는 인터뷰 보는데 집콕 중인 나만 바보된 기분입니다. 이런 말씀도. 근데 이게 무조건 뭐 휴가 가지 맙시다, 물놀이 하지 맙시다 이것도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게 한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인데 그 피서 시즌을 통째로 그냥 날려야 되는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마냥 그냥 비난만 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이제 관광이라고 여행이라고 해서 네. 캠핑이나 카라반을 이용한 네. 이런 이제 이런 캠핑족들이 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아예 이렇게 다 짐을 싸서 사람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 1박 2박 하고 오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닷가로 몰리는 예전에는 모든 피서객들이 대부분 바닷가로 몰렸다고 하면 네. 요번 같은 경우는 아마
계곡 이런 데도 상당수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캠핑장이나 이런 그 요즘엔 차박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예약이 마무리, 주말마다 벌써부터 다 예약이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방역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또 그러면 산간 계곡 뭐 이런 쪽 캠핑장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면 거기도 그죠. 또 거기도 이제 그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방역을 해야 되는데 또 캠핑은 가보시면 또 알겠지만 좋잖아요. 네. 가면 또 이렇게 한번 먹고 자연 속에서. 또 이러면 또 옆에 사람이랑 또 친해지고 또. 친해지고 또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 한 캠핑장에 하나의 큰 술판이 벌어지게 그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또 여기 강원도가 그래서 이런 관광객 활성화랑 좀 방역 두 가지를 좀 다 하기 위해서 좀 내세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좀 그렇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 클린 강원 패스포트. 네. 강원도가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만들었다니. 뭐 되게 쉬워요. 가입도 그냥 이거 어디 다운 받아서 네. 그냥 주민번호 뭐 이렇게 넣고 가입하고 열이 나면 열이 높아요. 열이 안 나면 건강하시네요. 넣고 누르면 여기 스탬프를 찍는 겁니다. 가는 곳 가서. 그 관광지나 거기 가는 음식점, 띡 찍으면 숙박업소. QR 코드.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찍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구나. 이게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1개월 만에 도내 가입업소가 5천여 곳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특히 이태원 네. 우리 그 클럽에서 네. 자기를 좀 속이고 적은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근데 이 패스포트 이 제도라 그래야 되나? 네. 이 시책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 정보를 자기의 동선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이 될 수 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분명히 자기가 간 곳을 자기 의사에 의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그죠.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찍지 않고 드러나도 그냥 상관없을 곳이면 찍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또 100% 신뢰하는 것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려면 이제 다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네, 네.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도입 초반이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도입이 되려면 어쨌든 좀 다른 좀 이 정착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구글에 따르면 이게 켜 있으면 위치 동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패스포트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거를 얘가 거기 알리바이가 나 거기 있다 없다를 할 동선 때는 딴다고 하죠. 동선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런 방법, 이건 자발적인 방법이고 강제적인 방법도 얘가 분명히 어디 가서 감염이 된 게 확실하다는 주위에 증언도 있고 했는데 거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거를 검찰 측이나 뭐 방역 당국에서 확인해가지고 동선을 강제로라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제 헤드라인 뽑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까지. 네, 헤드라인 무엇보다도 이제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네. 주제는 여름철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전하고픈 말입니다. 뭐 저는 이제 강원도민으로서 이제 우리 이 방문하는 이제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시원하고 편하게 하지만 거리 두고 즐기세요. 거리 두고 즐기세요. 거리 두고 즐기세요. 자, 저는 예. 좀 깁니다, 이번에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걱정 말고 오세요. 막 던지는 느낌인데? 아니, 이게 내 지금처럼 하면 문제 없다는 거고 네네. 지금처럼 할 때는 걱정 말고 오면 된다, 이런 개념. 돈 워리 버전이죠. 돈 워리 버전.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이게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니다. 네. 여름 휴가 가시나요? 물놀이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지키세요. 물놀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요? 아니 아까 많이 얘기했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일단 두고 다닥다닥 붙여서 물놀이 하지 말고. 자, 다시 갑니다. 여름 휴가 가시나요? 물놀이도 저희 가슴을 울린 헤드라인은 네. 이무원 선배님의 인생관이 담긴 그 헤드라인. 다시 한번.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걱정 말고 오세요. 네. 강원도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